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범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네, 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 이재명가 부전자전 야반 도주와 법카 이런 제목인데요. 부제목은 법카로 생활비 쓰고 이론도 사익 취하지 않았다. 이재명 부 노름으로 전재산 탕진 후 야반 도주. 밥 얻어먹지 말라고 한 윤기중 교수와 정반대. CCTV 건전지 쌍방울 속옷 기름도 세금으로.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극명한 대비가 있을 수 있나. 윤석열 가와 이재명 가 얘기다. 대통령 윤석열의 별세한 부친 윤기중 교수는 소탈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학자였다는 추모담이 그와 같이 일한 사람들로부터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작고한 부친 이경희는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뒤 동네 담배 수매대금, 담배 나뭇잎을 한 마을 재배 농민들로부터 정부가 사서 한 사람에게 일괄 지급한 돈을 갖고 야반도주했다는 얘기가 고향 사람들로부터 나온 인물이다.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상경대학장과 대학 본부 재무처장으로 근무할 때 판공비를 1원도 안 썼다고 같이 근무했던 교직원이 SNS를 올렸다. 자기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제자에게 선물을 사고 직원들과 동료 교수들 밥과 술을 샀다고도 했다. 그런 아버지로서 검사가 된 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말이 부정한 돈 받아서는 안 된다와 밥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였다. 아들이 대통령이 돼 용산 대통령실로 모셨을 때는 국민만 보고 직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남기고 92세에 편안히 눈을 감았다. 이재명 부친이 고향 마을 주민들의 담배 수확금을 들고 밤에 튀었다는 얘기는 사실로 굳어져 있다. 관심 많은 사람들 중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회자된 SNS 글에 대해 이재명 측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다. 이 글은 이렇게 돼 있다. 이재명 아버지가 우리 마을 수십 가구 담배 수매대금을 받아서 야반 도주했다. 우리 집이 가장 큰 피해자다. 심성용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수십 년 전 이재명과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가 해준 말이라며 적은 내용이었다. 이 야반 도주 스토리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유튜브 채널에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매일신문이 2년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 이 사실을 확인할 겸 경북 오지 이재명 고향을 찾아갔다. 이 신문은 대구의 메이저 언론 매체다. 그 기사 제목이 이랬다. 이재명 고향 가보니 오래도록 관리했더라. 고향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하나같이 야반 도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라는 것이었다. 대신 미담을 쏟아놓았다. 알고 보니 이재명이 언젠가부터 작업을 했다라는 게 기자의 암시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은 경북 안동, 영양, 봉화, 경계에 위치한 고향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을 매년 한식에 찾아 조부모 묘에 성묘를 했다. 그 성묘길에는 고향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한아름 들고 갔다. 이 선물을 성남 시장실이나 경북 도지사실 예산으로 산 건지를 밝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재명 현직 시절인 4월 초 시청과 도청 한식 무렵 선물 구입 내역을 조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선물 효과는 컸다.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난 잘 몰라 라는 식으로 야반도주 과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다만 그 부친이 노름꾼이었고 그것으로 전 재산을 날린 사실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사를 3번이나 했고 마지막엔 1970년대 중반 성남 상대원 시장으로 가 어렵게 살다 10년 후 암으로 병사한 사실도 고향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 이것으로 이재명 아버지 남의 돈 가지고 야밤에 도망간 사건은 근거가 충분한 진실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도출
노출된다. 이재명은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이다. 그의 질환에 가까운 거짓말, 시민과 도민 혈세를 생활비로 쓰는 법과 테크, 아들의 도박 중독 등이 바로 그 집안의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뻔했다. 아찔하지 않은가? 이재명은 지난주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쓴 검찰 진술서,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다물 목적으로 작성한 서면 주장, 요약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다. 나는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재명의 이론 타령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먹은 건 수천억 원인데 내가 먹은 걸로 증거를 남긴 건 이론도 없다. 날 처벌하려면 증거 가져와 봐라. 부인 김혜경의 경기도지사 법카 혈세 생활비 사용이 그 생생한 간접 증거다. 이재명 부부 심부름꾼 배소연과 그녀의 새끼 하청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공익 제보를 하게 된 정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면 이 더러운 나라 곡간 털이 짓은 세상에 고발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당뇨 지병을 위해 특별히 맞춘 샌드위치 세트를 매일 아침 같은 가게에서 시켜 먹었다. 그 가게 사람들은 그 세트 메뉴를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었다. 과일도 같은 첨가점에서 관사 1층과 2층 냉장고에 꽉꽉 채워 넣어 놓은 것을 김혜경이 집으로 옮겨갔다. 그 운반 자동차 운전을 공익 제보자가 했는데 김혜경이 속으로 찔렸는지 어느 날 비서일이 참 지저분한 게 많아요 라고 말하며 웃더라는 것이다. 온갖 가정용품도 샀다. CCTV 건전지까지. 그리고 이재명 속옷도 그 법카로 샀다는데 혹시 그 상표가 쌍방울이었나?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당시 나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글로 쓰기에도 민망하고 처참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야반도주 아들의 지저분하면서도 슬기로운 법카 생활이다. 진짜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요. 진짜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핏줄이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는 걸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바른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강도범의 그 후손이 어떻게 된 걸 후손 10대까지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쭉 10대까지 이제 쫙 조사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맞더라는 거예요. 강도의 후손들은 대대손손이 자살을 하거나 형무소가 있거나 다 이런 흉악범들이거나 다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 이 훌륭한 DNA를 가진 바른생활 사나이의 자손들 10대까지는 대부분 교사 됐거나 교사가 됐거나 판사 검사가 됐거나 아니면 훌륭한 기업가가 됐거나 아주 모범생, 아주 성공한 집안이더라. 그 DNA가 무시 못하는 거죠.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적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나 말이 혈통이 좋은 게 비싼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말도요, 혈통 좋은 말은 엄청 비쌉니다. 수십억이에요. 개도 마찬가지고. 이 잡종이 섞이거나 아니면 원래 더러운 성질에 있는 개는 그 성질이 그대로 물려간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흘러도. 그런데 몇백 년커녕 그냥 아버지 야반도주한 사람이고 노름꾼이고, 이재명 말로도 자기 말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아버지 흠을 막 잡더라고. 지가 오죽하면은. 아버지가 또 왜 이렇게 또 많아? 어떨 때는 또 경찰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선생했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노름꾼이라고 그랬다고.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입에서도 존경하지 못할 아버지라는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성격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자식 보면 또 알잖아요. 이재명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형수한테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는 사람 그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전과고 범죄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욕을 어떻게 형수한테 해요? 아무리 형수하고 싸우건 마음에 안 들건 뭘 어떻게 했건 갈라서면 갈라서지 어떻게 그따구 욕을 해요? 그러니까 싹수가 누런데 그거를 저는 답답한 게, 이재명이 거짓말 다 티가 나고 이재명이 다 사실이고 하는 행실이
뻔한데 그거를 지지하는 나는 개딸을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아, 여기 딱 나오죠, 이 글에서. 이재명 마을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난 잘 몰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야반도주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 줬다는 건데 뭐 그거 지 돈으로 갖다 줬는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도청 선물값을 갖다 줬을 것 같은데,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뭐 좋다 이거야. 성남시장 돈으로 갖다 주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산으로 갖다 주고, 어떻든 돈을 매기니까 이렇게 입을 다물더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매기니까. 그러면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개딸들이 난 이상했거든요. 왜 개딸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순수하게 응원했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이 소환조사 받을 때 나온 그 100몇십 명이래요. 200명이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조사받을 땐 몇천 명이 나왔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200명이 안 되는 고인원 선물 보따리 받은 거 아니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이런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응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받았으니까 이런 거라는 건데, 뭐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뭐래도 이렇게 주면은 다 민심이 좋아진다 이거죠. 하기야 짜게 밥 한 끼 안 사고 이런 사람보다 뭐 허튼 짓 하고 뭐 개차반인데도 나한테 밥 잘 사고 술 사고 이러면은 그 사람 기분 좋아 보이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고, 왜냐면 밥 사고 술 사니까. 또 만나면 이거 잘 털고 뭐 재밌는 얘기 해주고 야한 농담하고 뭐 EDPS 음담 패설하고 이러면 재밌잖아. 밥까지 사고 술 사는데. 그런데 바른생활 사나이인데 밥을 안 사. 그럼 만나기 싫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야? 이재명 주변이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공천권이라는 선물 보따리가 있고, 거기에 또 정치 자금이 송영길이 그 빵길이 오빠처럼 이정근처럼 뭐 이렇게 나눠줬는지 어쩐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처럼,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이빨 좋고 과거가 전력이 어떻고 지금 무슨 행실을 하고 그가 앞으로 감옥을 가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옥을 가더라도 뭐 내가 가는 거 아니고 이재명이 가는 거고, 그가 무슨 개지랄을 벌렸건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지금 곳간 선물 주고 공천권 줄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다 야 구라반지가 좋아요 또 그런 거지. 여기 이 글에서 나옵니다. 이 글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그 교수처럼 훌륭한 분이 잘 자라나줘서 고맙다지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윤기중 교수님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얻어먹지 마라, 술 얻어먹지 마라, 부정한 돈 일체 받지 마라, 검사된 윤석열에게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윤기중 교수의 상감 명복을 입니다.